역사 속에서 우리가 실패한 왕이라고 부르는 인물들, 도대체 왜 실패했을까요? 오늘은 조선 왕조의 사례를 통해서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능하다고 말하는 왕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잔인해서? 아니면 나약해서일까요? 사실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꼬리표를 붙이는 걸 넘어서 그 왕들을 둘러쌌던 시대적 상황, 그리고 시스템의 문제까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왕의 실패는요, 딱 한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봤는데요. 시스템을 파괴한 폭군, 전쟁에서 진 패배자, 힘을 잃은 허수아비 군주,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놓친 낙오자. 이 네 가지 유형을 따라가다 보면 실패의 진짜 모습이 보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유형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바로 폭군입니다. 이 유형의 특징은 자기가 이끌어야 할 나라의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려 버린다는 건데요. 이 예시로 연산군만큼 확실한 인물도 없겠죠. 연산군의 그 폭정,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비극적인 어린 시절과 딱 마주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그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왕의 권력을 어떻게든 견제하려는 신하들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불신, 이 두 가지가 그의 통치 내내 그를 지배했다고 볼 수 있죠. 이 말 한번 보세요. 연산군은 신하들의 반대를 그냥 의견이 다르네 정도로 생각한 게 아닙니다. 이걸 능상, 즉 아래 것이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잔혹한 숙청에 가능했던 거죠. 이게 바로 그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두 번의 끔찍한 사화였습니다. 무오사와 갑자사화.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의 관료들이 목숨을 잃거나 귀양을 갔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심지어 이미 죽은 사람의 무덤까지 파헤쳐서 시신의 목을 베는 부관참시라는 정말 끔찍한 형벌까지 서슴지 않았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유형입니다. 외세 침략이라는 한 나라의 리더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큰 시험대에서 처참하게 실패해버린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선조와 인조가 있습니다. 한 명은 임진왜란, 또 한 명은 병자호란. 시대는 달랐지만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웠던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두 왕은 똑같이 리더십의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내고 맙니다. 선조의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전쟁이 터지자마자 그의 첫 번째 선택은 백성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거였습니다. 수도를 버리고 백성을 내팽개쳐 도망간 왕.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의 정통성은 그야말로 바닥으로 떨어졌죠. 이 표를 보면 두 왕의 공통점이 한눈에 들어오죠. 바로 비현실적인 외교 정책입니다. 선조는 명나라만 바라봤고 인조 역시 친명배금이라는 낡은 틀에 갇혀서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선조는 몽진을 떠나야 했고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역사의 길이 남을 굴욕을 겪게 된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뭔가를 잘못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실패한 그야말로 허수아비 같았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세도정치 시대인데요. 이게 뭐냐면 왕은 그냥 이름만 있고 실제 모든 권력은 왕비의 친인척, 그러니까 몇몇 가문이 다 장악해버린 시기를 말합니다. 순조 때부터 시작해서 헌종, 그리고 특히 철종에 이르면 왕권은 그냥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철종은 강화도에서 농사짓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말 그대로 허수아비로 앉혀놓은 거죠. 권력이 이렇게 사유화되니까 그 결과는 뻔했습니다.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나라는 점점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유형입니다. 어쩌면 가장 비극적인 실패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엄청난 변화의 파도 앞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시대를 놓쳐버린 경우입니다. 고종이 바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서구 열강과 일본, 청, 러시아 같은 나라들로부터 밀려오는 근대화와 침탈이라는 어마어마한 압력에 직면해 있었죠. 말 그대로 구시대와 신시대가 정면으로 충돌하던 때였습니다. 이 분석이 핵심을 찌릅니다. 리더의 진가는 위기 때 드러난다. 고종은 독립협회처럼 개혁을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자기 권력이 조금이라도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바로 그들을 내쳤습니다. 결국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우유부단함이었습니다.
개혁파와 보수파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팡질팡하면서 결국 어느 한쪽으로도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죠. 갑신정변 때도 그랬고 을사늑약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확고하지 못한 태도가 결국 나라의 주권을 잃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유형의 실패한 왕대를 살펴봤습니다. 폭군, 위기의 패배자, 허수아비, 시대의 낙오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리더십의 본질, 그 공통분모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표로 정리해보니까 패턴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나요? 연산군은 시스템을 파괴했고 선조나 인조는 외교, 군사적 위기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또 순조, 헌종, 철종은 권력 자체를 잃어버렸죠. 결국 무능함이라는 건 그냥 성격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시대가 던진 가장 큰 숙제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특정 유형의 실패였던 거죠. 결국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폭군이든 우유부단한 왕이든 나약한 왕이든 그들은 모두 국가를 움직이는 권력의 지렛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기 시대가 던진 가장 결정적인 위기를 헤쳐나가지 못했다는 공통점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한 리더의 성공 여부가 그 시대의 가장 큰 도전에 어떻게 응답했느냐에 달려있다면 과연 이 교훈은 오늘날의 리더십을 평가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